자,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죠? 자, 오늘 대인관계 능력 이제 12주차 수업을 1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이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셨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고객 서비스가 가장 마지막 단원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끝단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걸 다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야 되는 팀워크, 그다음에 리더십 중요하죠. 갈등 관리, 협상 이 단계가 다 끝나서 나온 게 고객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해서 조직 내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는 게 이 대인관계 능력의 필요성인데, 이 대인관계 능력의 함량에 고객 서비스가 왜 마지막이냐? 가장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 가지 스킬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목표랑 세부 목표를 했지만 다시 한 번만 또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 시간도 이제 인트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 우리가 학습 목표를 가만히 보면 직장 생활에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다양한 고객에 대처할 수 있으며,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고객에 대처할 수 있으며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 다양한 고객을 대처한다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을 우리가 한다고 했죠. 근데 물론 이 이론적 관점의 정리, 그러니까 매뉴얼적 정리인 건 네 가지가 가장 범주가 많아서 네 가지를 했지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객의 유형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앞에 배웠죠. 뭐 협상, 그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고객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내용이 고객 서비스의 의미를 오늘 할 겁니다. 1교시 할 거고, 고객 서비스의 의미를 할 거고,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고객이 이제 컴플레인을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 표현에 따라 유형에 따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유형에 맞게 대응 방안을 잘 어, 이제 학습돼 있는 상태에서 신속 정확하게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그 민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어져요. 결국 여러분들의 뭔가 처음에 한번 금방 끝날 거를 나중엔 엄청난 재앙까지 갈 수 있는, 피곤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뭔가 자신감, 그 다음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치고 힘들어지게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팀의 분위기, 여러분들의 조직, 여러분들의 회사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직장 생활에서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 불만을 처리할 수 있다. 그죠?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느 조직, 어느 업태 항상 그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뭐 우리가 흔히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뭐 진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관점에 따라 틀린 표현이긴 합니다. 그만큼 고객들은 자기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서비스를 잘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 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제공한 비용 대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어요. 해본 사람도 있고 당해본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항상 갑과 을의 관점이 아닌 가족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게 되죠. 직장에서 고객 만족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고객 만족 조사를 하는 방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고객 서비스 능력에서는 고객 서비스라는 키워드, 고객 불만 유형, 그다음에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드스트롬의 고객 서비스, 처음에는 뭐 구두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이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고객은 왕이다, 이 관점을 해서 결국은 뭐가 됐다? 백화점을 했죠. 백화점을 해서 이제 그 백화점이 대박이 됐다. 그리고 백화점이 정말 서비스로 똘똘 뭉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점원의 얘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시간에 대해 잠깐 리뷰를 해봤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이 아까 말씀드린 고객 서비스란 이부터가 오늘 시작할 내용입니다. 고객 서비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을 때 첫 번째는 뭐냐? 만족. 그냥 그거에 상응하는 지불한 비용의 효용 가치가 적당히 비슷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만족합니다. 이 정도 값을 하는군. 만족. 근데 이 서비스 경영학에서도 보면 서비스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만족은 기본이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감동입니다. 감동. 그래서 그 고객을 만족시키자 만족시키자 고객을 감동시키자는 표현을 쓰죠. 감동. 여기서 이 이미지에 나오는 이 감동. 근데 이 감동은요, 뭐 허리를 90도, 100도 이렇게 구부리고 한다고 없던 감동이 생기지도 않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은데 뭔가 외형적으로 뭔가 영혼이 없이 그런다고 감동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고객이 감동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려워서 이 절차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일단 고객 서비스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우리 고객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고객이 되게 중요해요. 별의별 고객이 다 있어. 이 사람들의 요구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경청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들어야 돼. 고객의 니드를, 고객의 원트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권한의 범주에 있는 대응을 해야 돼요. 해결해 줘야 돼요. 매뉴얼에 있는 대로 대응해 주고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법을 마련해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고객 서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 지금 2020년도가 몇 달 안 남았는데 2020년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여러분들이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이 IT의 서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회원 가입을 해요? 그러면 그 회원 가입한 곳에서 여러분들 생일이면 쿠폰도 오고,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리운전, 여러분들이 자가용 운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리운전도 보면요, 이제
그 고객 만족을 어떻게 하냐,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제가 이제 전화를 해요. 만약에 1577에 1577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다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제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써 한 번이라도 이용했으면 제가 가는 집이 거기에 이제 DB화가 돼 있어요. 데이터가 거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뭐 남경혁 고객님, 아, 어, 지금 어디 계신지만 물어봐요. 맨날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 명동에 있다. 그러면 저 명동 어디 뭐 지하철 1번 출구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어디 가느냐가 이제 저희 집을 얘기를 해줘요. 그쪽에 저장돼. 여기 가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디서 집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자체를 보면 결국은 고객이 이제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리츠 칼튼 뭐 이건 뭐 이제 경영 서비스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이긴 한데, 고객이 원하는 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호텔을 갑니다. 수업 시에 항상 자주 쓰는 이제 그 저건데, 호텔에 가면 제가 이제 만약에 베개를 기본 단계가 베개가 하나가 있는 게 기본 단계고, 그리고 1단, 2단, 3단 이렇게 높이로 이제 만약에 베개를 베고 잔다고 가정하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리츠카튼 가서 하나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프론트에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베개를 높게 베고 잡니다. 그래서 베개 2개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리츠칼트는 일단 이 베개가 3단이 된 거를 자신 그 리츠칼튼 전산에 저장을 해요. 남경엽 고객은 홍콩에서 스위트룸을 사용했는데 3단계 베개를 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뭐 LA에 있는 리츠칼튼을 만약 예약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체크인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그 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 룸을 가면 베개가 1단으로 돼 있겠어요? 3단으로 돼 있겠어요? 3단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 저의 DB가 데이터가 본사의 서버에 저장이 되고 저의 아이디나 아니면 저의 이름과 뭐 연동이 돼서 그 데이터를 땡겨와요. 그래서 뭐 먼저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3단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그럼 저는 되게 감동을 해요.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걸 다 저장해놨나? 초창기엔 그런 걸로 서비스적 관점에서 굉장히 감동을 해요, 고객이. 어떻게 알았지?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내 뒷조사한 건가? 나의 개인정보 아닌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IT 기술과 그다음에 AI적 관점에 여러분들이 뭐 그쵸, 여러분 그 고객 만족도 스마트폰에서 또 많이 여러분들에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봤다. 그럼 그 운동화 그 모델을 찾아본 적 있으면, 어떤 홈페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웹 서핑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계속 뜨죠. 그 신발의 뭐 정보와 그런 게 계속 뜨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번 본 내용들이 다 그 로고 파일이 남아가지고,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의 정보가,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뜨게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발전을 했고, 충분히 앞으로 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객 만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고객 서비스를 할 때 모든 기업들이 IT를 하게 되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뭐 그다음에 뭐 문자 발송, 그다음에 거기에 맞춤 서비스, 다 시스템이 다 돈으로 공짜가 있어요. 그러면 경쟁들이 그 기업마다의 마케팅, 그다음에 경쟁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서비스 같은 비용 대비 서비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하면 그만큼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고객 중심의 이 고객 중심 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가만히 한 번씩 우리가 볼게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다음에 고객의 만족을 얻어야지만이 사는 기업들의 일반적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아,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모두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어, 이, 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보게 되면, 외부 고객 당연히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객 있죠. 커스텀이 그 이 외부 고객을 얘기하는 거. 내부 고객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조직에 있는 조직원, 그쵸? 그다음에 그거를 내부 고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내부 고객을 왜 중요시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오래된, 그리고 이 학문적으로 아주 검증이 끝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서빙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빙하는 우리 여러분들 파트너가 있을 때 사무실, 그러니까 연회장을 들어가서 서빙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회사의 에어리어에 있을 때 내부에 굉장히 규율이 세고 뭔가 긴장감을 주고 계속 뭔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억압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웃지 못고 행복하지 못하고 정말 불안감과 뭔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업에 만족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부 고객인데 내부 고객이 뭔가 불안해, 그 다음에 떨려, 긴장돼, 막 정말 그 건설적인 긴장이 아닌 소모적 긴장. 근데 막 이를 너 서비스 컴플레인 들어오면 무조건 잘라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억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연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업무에 투입이 돼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보고 웃을 수 있어요? 속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퇴사되고, 뭐 나로 인해서 옆에 직원이 퇴사가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팀이 없어지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불안하고, 내부 고객이 만족을,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 조직의 만족을 못하고 불만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외부 고객, 커스터머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족을 주겠어요? 만족 못 줘요, 그죠?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회사에, 그다음에 회사에 애사심이 있어야 되고, 회사에 만족해야 되고, 조직에 만족해야 되고, 조직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든든한 우산이 돼주고 지붕이 돼줘야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고객한테 여러분들의 회사와 조직을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대변해서 웃으면서 그네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영혼이 없는 게 아닌 영혼이 진심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내부 고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 만족. 아셨죠?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고객 중심 기업의 일반적 특징은요,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둬요. 고객 만족에. 당연하죠. 일단 모든 그 흐름, 모든 뭐 시스템, 모든 뭐 외형, 하다못해 편의시설, 모든 거 다 고객에 맞춥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건 사실 뭐 브랜드를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뭐 많이 쓰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삼성 그 뭐냐 갤럭시 시리즈를 많이 쓰죠. 스마트폰. 근데 이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뭐
뭐 PC, 그다음에 에어컨, 뭐 프린트, 여러 그 냉장고, 세탁기, 가전 제품들을 다 정보를 알아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접근하죠? 삼성전자 무슨 고객 서비스 센터, 아니면 삼성전자 무슨 AS 센터, 이런데 여러분들이 다 접속을 해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요. 사용해 보신 분은 다가 뭐 동감하겠지만, 굉장히 유저 입장에서, 여러분들 고객 입장에서 되게 쉽게 접근하게 돼 있어요. 어렵게, 정보를 아주 쉽게, 그리고 뭔가 매뉴얼도 다운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확장성도 잘 돼 있고, 여러분들의 정보와 제품 이런 게 아주 쉽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상담을 하는데 전화를 안 해도 되도록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고객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고객이 쉽게 확인해야 되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쉽게 즐길 수 있고, 쉽게 만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식의 뭐 열량 함량과 칼로리와 뭐 수입산 어떠한 제품들이 들어갔고, 알러지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이 정보도 아주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 정책이 다 수립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항상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관점, 모든 시작과 끝은 고객이에요. 고객이 쉽게, 고객이 투명하게, 고객이 아주 뭔가 대접받는 그런 그 느낌의, 뭔가 어렵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정말 가운데 핵심은 다 고객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기업은 모든 정책을 할 수 있는 방향성, 마인드, 시스템 다 그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기업은 고객에게 베스트를 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의 전반적 관리 시스템이 고객 서비스 업무를 지원을 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전산, 여러분들 기업이 고객 만족을 하는 기업,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의 전산, 여러분들의 무슨 하다못해 모든 시스템이 다 하나같이 고객 서비스를 해결하고, 고객 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고, 고객이 편하게,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여러분들의 사훈, 이런 게 다 고객 서비스 업무하는 지원에 맞춰져 있어요. 당연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실행한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인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자체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한다. 그죠?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재평가입니다. 피드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항상 어떠한 뭐 시스템을 제공하고 어떠한 걸 개선하고 할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재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이제 피드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어요.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리사이클이 계속 돌고 돌고 돌다 보면, 그 기업은 보다 더 완벽하고 퍼펙트한 고객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고객에게 보다 감동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계속 개선이 되니까. 근데 이 재평가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엄청 들고, 그 다음에 역사, 문화, 그 기업의 탄탄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직에서의 업무 진행을 할 때
항상 재평가, 피드백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2교시 때 우리 다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